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초광역권의 개발의 첫 번째로 서해안 벨트에 대한 내용을 큰 그림을 그려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는 대로 서해안 지도를 펴놓고 좀 더 연필로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라북도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전라북도는 잘 아시겠지만 사권 사축의 미래 전략 산업의 구상으로 남북 경협 시대를 주도할 한반도 엘치베이터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2023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사권 사축의 전략은 새만금 혁신도시의 동북권축과 서남부 지리산권축, 내륙 혁신도시 중심축, 동북권 덕유산권을 축을 중심으로 농생명 수도 육성과 문화 ICT 여행산업의 육성과 전북형 맞춤 복지 보장 등 101건에 달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에서 전라북도 핵심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한 새만금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새만금권은 남북 경협의 핵심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해안 철도 건설과 새만금 동서남북 연결도로의 완공이라든가 또는 동서축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 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 항로 확대와 농생명 특화 항만 조성이라든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의 애소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인터넷에도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만금 산업은 중국 수출입 한 거점 항만으로서 전라북도가 대중국 수출의 전진 첨단 산업기지로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2호 방제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군산에서 신수도에서 비안도 구간을 말하죠.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의 신항을 건설하게 되면은 중국의 1대1로의 전략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연운항과는 580km로 경쟁 항구인 부산항의 906km와는 326km가 더 가깝고 광양항의 767km와는 187km나 짧습니다. 또한 신항의 선박 정박지 수심이 17m로 인천항의 15m, 부산항의 16m, 광양항의 10m, 목포항의 12.5m 등에 비해서 깊이 10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입출항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23년 부두시설 4선식 즉 총 18선식이죠. 방파제 3.1km, 호안 7.3km, 부지 조성과 118만 제곱미터 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황해권 시대의 신항만 등 새만금 내륙 물류수송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항만과 새만금에서 전주고속도로라든가 또한 동서 남북 도로와 연계한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만금항 인접철도 건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철도, 화물, 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간 43.1km를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철도가 건설되면 물류 수송 체계가 마련돼 가지고 그동안 부진했던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국제협력 용지라든가 관광 레저 용지 등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항과 군산에서 대야간이라 그랬죠. 대야간, 이 철도의 내용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역설스럽게도 잘 아시겠지만 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개발이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이면 세계 169개국에서 5만 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어땠습니까?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이 새만금 SOC 구축 사업이 모두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산업 선포식에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었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약 10조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26년까지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된 제조기업 또 연구기관이라든가 실험기관 등이 차례로 모여들어서 폭락했던 군산 지역의 부동산이 조금씩 분명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만금의 관문인 앞에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대야역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항선 복선전철, 군산선 복선전철 개통과 또 군장 산단 인입철도 또 새만금 단선철도가 모두 완성되거나 대야역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철도가 완공되면은 대야역은 고속철도망인 장항선에서 서해선, 신안 산선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과 연결되고 KTX 익산역과 연결되면은 광주나 목포로 가는 것도 당연히 빨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를 잇는 총 연장 16.4km의 왕복 4차선 동서도로는 현재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가 있죠.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 등을 잇는 총 연장 26.7km의 주간선도로로서 이 역시 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물류교통망을 완성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치 등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죠.
이 새만금에서 전주고속도로는 총 연장 55.1km의 구간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왕복 4차로로 건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만금항의 인입철도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철도 화물 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죠.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 간에 43.1km를 연결을 합니다. 새만금항과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물류수송 체계가 마련돼서 새만금 산단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국제협력 용지라든가 관광 레저 용지 등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한중 경력 단지 조성 등으로 대중 인력이라든가 관광 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향상이 되기 때문에 거점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새만금 기본 계획에도 반영돼서 지금 현재 군산 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신항만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부두시설의 재조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항만은 엔타이항에서 470km, 칭다오항에서 530km, 엔청항에서 620km, 상하이항에서 670km 등 중국 주요 항구와 최적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25만 톤급 이상의 접안 가능하도록 수심 15m 이상이 깊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신항만은 새만금 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입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오는 23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1단계가 완공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새만금 개발청은 두바이와 같이 세계적인 수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착공한다고 발표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새만금 현장에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음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 산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부지는 새만금 신항이 들어설 제2관문 앞에 그림처럼 떠있는 선유도, 야미도, 신시도를 잇는 관광 레저 용지 외에 국제 협력 용지 6.6km 이상이 대상이 되어 있고 현재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진척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3위로 인공해변과 수상호텔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단독주택형 수변주택단지라든가 인공수로를 활용한 소호지구 등에 있는 차별화된 명품 도시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답게 신재생 에너지 단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주택, 건축, 교통, 에너지 등 도시 소유 요소 전반에 집약되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전라북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투자의 하나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